네, 이번 주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같이 뭐 선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라 종목입니다. 네, 이번 주 아주 빅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올해 마지막 FOMC가 있었는데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는 것은 거의 모두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리 놀랍지는 않았지만,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완화적인 뉘앙스로 말들을 이어나간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곧바로 환호했고, 증시에도 연말까지는 랠리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한층 부푼 상황입니다. 날씨가 다음 주 주말부터는 엄청 추워진다고 하는데 벌써 걱정입니다. 그래도 증시 상황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괜히 좋네요. 이렇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 속에 마지막 달인 12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나스닥 100 수익률 상위 종목 여기에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데요. 자, 순위 리스트를 한번 큼지막하게 같이 한번 보시면은 쭉 보이시죠? 먼저 각 종목의 테마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테마들이 그리 겹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와 반도체가 각각 2개씩 좀 들어가 있네요. 일루미나와 여기 있는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바로 의료기기이고, 그리고 여기 5위에 있는 온세미컨덕터와 여기 7위에 있는 브로드컴이 반도체 종목이죠. 반도체 종목이 강세인 것은 아무래도 올해 내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AI 혁명에 있어서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일루미나 1위에 지금 기록해 있는데, 일루미나의 경우에는 AI 관련주 중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바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와의 인수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좀 제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AI가 혁신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가 사실상 한계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위 중에서 여기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루시드의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달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번 주를 끝으로 나스닥 100 지수에서 제외되게 됐고요. 이에 따른 책임 때문인지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도 사임하게 되는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달려보냐면요. 주가 움직임이 무거운 배당 주식 중에 하나인 7위에 여기 7위에 있는 브로드컴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번 달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을 올해 내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개발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운데부터 보시죠. 빅데이터. 네, 역시 데이터가 먼저 제일 많아야 하고요. 또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잘 다듬고 큐레이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데이터 클렌징, 클렌저 있잖아요. 클렌징이라고 하는데, 잘 씻은 데이터를 재료로 해가지고 이것을 좋은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요구되게 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또 구동시키려면 결국 현실 세계에서는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반도체는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GPU, NPU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를 설계하고 또 확보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반도체는 AI 산업에 있어서 인프라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이 특히 이번 달에 또 랠리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브로드컴의 경우에도 이런 AI 반도체 관련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브로드컴에서는 여기 아래와 같이 우리가 원래 잘해오던 분야가 바로 이 AI 분야다라고 자신감을 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초에 말이죠. 실제로도 AI 반도체의 중요성은 올해 내내 그리고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서 가장 즉각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는 엔비디아잖아요. 사실상 독주한다고 봐도 무방한 GPU 시장이지만, 엔비디아의 그나마 적수가 될 만한 경쟁 상대를 꼽는다면 단연 AM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D는 지난 12월 6일에 엔비디아를 이렇게 조준하면서 본인들의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자리에서 리사수 AMD CEO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AI 가속기의 시장 규모가 올해 300억 달러인데 2027년에는 4천억 달러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한화로 치면은 거의 한 500조가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사실 6월에도 리사수가 시장 전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2027년까지 한 1,500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배가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4천억 달러로 늘어난 거니까 반년 만에 AI 반도체 시장 규모를 2.7배가량 높여 잡은 것이죠. 엄청 높게 잡은 겁니다. 반도체 업계 최전방에 있는 이런 거물 인사가 기업의 수장조차 전망치를 이토록 높게 잡는 것은 AI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브로드컴 얘기하는데 왜 굳이 리사수 얘기하고 AMD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AI를 지원하는 반도체에 있어서 3박자가 딱딱딱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연산을 직접 담당하는 코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또한 여기 있는 반도체 네트워킹이 반드시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AMD 리사수 CEO가 올해 2월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반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이죠. 고성능, 저전력으로 가성비를 높이려면 이 세 개가 모두 다 함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반도체 분야에서 최강자가 바로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순달람이 브로드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왜 브로드컴이 네트워킹 반도체 기업인지는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AI 반도체 기업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쪽에 와서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선 한번 보시죠. 이 빨간 선이 브로드컴의 올해 주가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ETF의 수익률이고, 그리고 회색 선이 나스닥 100 지수 수익률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올해 50%가 넘게 오르면서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반도체가 이보다는 더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아웃퍼폼 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은 올해 주가가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순달람이 방송했던 때가 바로 저기 왼쪽에 보이시죠? 바로 이때였는데 AI 혁명에 있어서 뒤처지면 죽는다라고 제가 썸네일을 아주 정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한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가가 좀 빨간 선 보시면 이게 횡보를 좀 해서 좀 다소 아쉽기도 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실력이 조금 증명이 되면서 올해 주가가 결국에는 많이 올라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브로드컴은 굉장히 특이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세계에서 10손가락에 안에 드는 공룡 기업으로 완성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는 브로드컴의 인수합병 역사를 기재를 한 건데요. 위의 기업들, 여기 위쪽에 있는 기업들은 반도체 하드웨어 부분의 기업들이고, 밑에 있는 기업들은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이 차트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인수가 됐는데도 큰 잡음 없이 회사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기업들 간의 화학적 결합에 있어서 이 회사가 노하우가 굉장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6년까지는 주로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을 인수를 많이 했었는데,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여기 다 밑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쪽부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주로 쇼핑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여기 보시면 VM웨어라고 불리는 결코 작지 않은 클라우드 관리 특화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합병에 성공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인사이트로는 여기 보시면 아까 2016년까지는 전부 다 반도체 하드웨어 쪽 기업들을 인수했잖아요. 이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그들의 반도체 설계 능력을 싹 다 흡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영어 단어들이 좀 나열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챙겨가야 할 것은 제가 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반도체 설계에 관해서 브로드컴이 노하우가 있는 영역들이 전부 다 쫙쫙쫙쫙쫙 나열된 겁니다. 반도체 구조 설계부터, 제일 위에 있는 게 설계예요. 설계에서부터
프로세서, 그 다음에 메모리, 신호 처리, 그 다음에 인터커넥트까지 사실상 설계의 모든 영역에 발을 딱 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설계 관련 지적 재산권을 가진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특허만 23,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관에서 노하우가 많다는 것은 특히 AI 시대에 와서 큰 장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바로 제가 이 그림으로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그림은 AI 가속기,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GPU나 CPU 같이 범용 프로세서가 아니라 AI 연산에만 특화된 전용 칩을 AI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각 기업들마다 요구하는 AI 연산 과정이 근데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맞춤 형식으로 제작이 보통 되거든요. 맞춤형 칩을 대개 ASIC라고 해서 ASIC이라고 부르죠. 이 ASIC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1번부터 6번 능력이 필수적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1번이 되겠죠. 여기 1번 보시면 행렬 곱셈, 그리고 행렬 덧셈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왜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AI 연산은 사실상 행렬 연산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 신경망 처리를 담당하는 전용 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이. 그리고 2번과 3번을 보시면 이게 바로 네트워킹과 관련한 분야입니다. 이더넷과 PCIe라고 불리는 연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더넷과 PCIe 관련 반도체는 브로드컴의 주력 분야입니다. 연결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1번에서 여기 1번에서 정말 짧은 시간에 수많은 숫자들을 병렬로 행렬로 연산하면서 다른 코어들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다 보니까 연결성이 특히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지원할 메모리도 결국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HBM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반도체 칩들을 가까이 집적해서 포장을 해야 효율이 좋다 보니까 패키징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ASIC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설계가 각기 다른 맞춤형 칩이다 보니까 출시 주기가 상당히 빠르고 또 기민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종류가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바로 이러한 요구 조건들 때문에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수많은 구색과 경험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브로드컴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ASIC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보시면 구글,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 각자가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칩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불리는 기업 중 4곳이죠. 근데 나머지 기업들이 바로 애플과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기업은 원래 반도체 설계를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고 AI 분야에서 존재감이 덜한 아마존조차 칩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주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모두 다 각자 반도체 설계에 열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기업들, 구글, 메타, 테슬라, 여기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 4기업은 자체 칩들을 스스로 제작을 할 때 다름 아니라 브로드컴과 협업하기 때문에 제가 기재를 따로 해놨고요. 브로드컴에서는 맞춤형 칩 공동 개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벌어들이는 수익도 무시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2020년에는 7.5억 달러 정도로 매출이 나왔지만 올해는 무려 30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거의 2배가량 점프할 것이다 라고 해서 회사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요. 자,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수많은 제작 노하우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을 막상 차트를 좀 들여다보면 좀 꺼려지고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체 주가가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브로드컴의 밸류에이션 차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기업의 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업이 만들어내는 실적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비싸게 팔리고 있나 싸게 팔리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각 기업마다 그리고 산업마다 비싸냐 싸냐 이런 상대적인 것이라고 해서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차트는 밸류에이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표죠. 바로 PE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차트입니다. 5년 평균치가 브로드컴은 15배가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3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훨씬 귀하신 분, 그러니까 비싼 주식이 되었다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투자자가 해야 될 것은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합당한 건지 시장이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몸값이 정당하고 심지어 이것보다 더 높아져도 될 것 같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다이나믹스가 생기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저는 브로드컴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 평균치와는 다르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브로드컴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값을 단계적으로 높여왔던 기업입니다. 2009년에 상장됐을 시기에는 PER 평균치가 10배가 안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LSI와 CA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PER 평균치가 오르게 됐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되세요. 차트에서. 그리고 VM웨어를 인수한 뒤 현재까지는 PER 평균치가 20배를 좀 넘기고 있는데요. 물론 갑자기 화살표가 딴 때에 비해서 이번에 확 좀 커지면서 레벨업이 많이 된 것도 맞지만 여기에는 AI 혁명에 따른 수혜 기업으로서의 평가도 여기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그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을 하면서도 부채를 빠르게 청산하고 경영을 정상화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VM웨어 인수 이후 과정에서도 무난하게 기업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과거와는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 중 가장 핵심은 VM웨어가 인수되고 나서는 기업의 체질 자체가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왼쪽을 보시면 브로드컴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솔루션, 그러니까 하드웨어 매출 비중이 거의 8할입니다. 소프트웨어는 21%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당장 VM웨어의 매출이 함께 잡히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브로드컴의 소프트웨어 사업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몸값은 대개 하드웨어 기업들보다 높게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더 높고 자본 지출이나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몇 주 전에 발표했던 브로드컴의 세부 사업부별 매출과 성장률을 실적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서 눈에 띌 만한 내용은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한 단어로 이걸 말하면은 AI입니다. 네, 브로드컴의 고객사들이 AI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필요한 게 ASIC과 네트워킹 장비인데 여기서 브로드컴이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VM웨어가 향후 3년 동안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나갈 것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VM웨어가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의 근거는 VM웨어 또한 AI를 위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AI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AI 옵스라고 불리는 분야가 또 있는데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M웨어 인수 효과와 더불어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는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이렇게 확 늘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매출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비중이 늘어나니까 마진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일부분 정당화하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오른쪽 표에 보듯이 이러한 주당 순이익 실적 예상치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도로 높은 마진으로 현금을 두둑히 쌓아나가면서 브로드컴은 원래의 역할도 잊지 않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배당주로서의 역할이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분기별 배당 금액과 연간 배당 수익률을 그려본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선 차트로 그려져 있어요. 2016년부터 2024년 회계연도까지 주당 배당 금액, 막대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주당 배당 금액이 연평균 35%씩 올라가는 기업이, 올렸던 기업이 브로드컴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배당 수익률은 지금 여기 수평선이 2%거든요. 이거보다 높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배당 수익률 2% 선을 지키기 위해서 배당금을 이렇게 매 분기 올렸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AI 혁명에 따른 수혜 기업으로서 작용하는 것에서 더군다나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12월 중순을 넘어서 이제 올해가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올해는 정말 AI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강조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두는 것 같고요. AI라는 테마가 과거 메타버스처럼 반짝하고 빛이 바랄 단기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저와 같은 사용자들에게 효용을 주는 실체가 있는 기반 기술이라는 것, 그리고 내년에는 AI가 만들어내는 이 효용이 대중화가 될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반드시 AI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좀 더 시일성 있게, 빠릿하게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바빠질 것 같은 순달람은 또 그래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